최근 한국에게 쓰라린 배신감을 선사하고 프랑스를 선택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의중은 어땠는지 몰라도 국방장관은 한국이 아닌 프랑스를 선택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국방장관의 이 선택이 최악의 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한국이 선택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 왜 한국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곳곳에는 한국을 그대로 본따 만든 한국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15,000개의 섬이 만든 국가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가 자리한 자바섬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바섬에는 한국의 북촌마을을 그대로 본따 만든 한옥마을이 생기기도 했죠. 그런데 이 북촌마을 이전에도 인도네시아에는 8개의 한국마을, 즉 깐풍코리아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둥이라는 지역에는 한국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 리틀코리아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까두앵랑에는 새로운 깐풍코리아가 들어서 떡볶이나 치킨, 짜장면, 김밥 등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국 음식을 전부 맛볼 수 있는 말 그대로 한국이 주제인 공원입니다. 현재까지 조성한 깐풍코리아 외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가도 쉽게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류의 진심인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많은 한국마을이 생겨나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의 전략 중 일부라고 합니다. 정권 창출 또는 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왜 한국이 필요한 것일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문화는 K-팝을 중심으로 하는 한류입니다. 한국 드라마, 음악, 영화로 시작된 한류 열풍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동서양 가릴 것 없이 젊은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죠. 그런데 특히 인도네시아의 열풍은 좀 주목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수 3억 명으로 전 세계 4위의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가 노령화사로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도 젊은 인구가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이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 인구가 많은데, 이들은 전부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 정치권에서 이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이 해답을 한류에서 찾고 있죠.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젊은 층을 공략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정권을 창출할 수도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젊을수록 IT기기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의 SNS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류에 빠진 젊은이들은 SNS를 통해 자신들이 사랑하는 한류 스타들을 소비하고 이들과 관계된 것들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한국마을을 조성해 젊은이들이 즐길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2024년 차기 대통령 선거로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국방부 장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과 KF-X 사업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최근에는 한국 전투기가 아닌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36대 초기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공동개발금을 부담하지 않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배신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원래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이미 2차례에 걸쳐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코이 대통령과 2014년, 2019년 2차례나 맞붙어 모두 패배하고 말았죠. 그런데 프라보워는 2번의 패배 직후 항상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도네시아를 거의 폭동 수준까지 몰고 갔었습니다. 평온한 듯했던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위를 해산하려는 경찰과 반 조코위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총성이 울리고 수백 명의 부상자를 불러왔죠. 그런데 조코위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프라보워에게 국방장관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프라보워의 콧대만 높여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콧대만 높아진 프라보워는 조코위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마음대로 외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속을 태우고 있는데요. 예부터 한국은 결초보온의 마음으로 한국을 도왔던 국가든 사람이든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미덕을 보여왔습니다만, 프라보워의 배신으로 한국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견뎌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과 프라보워의 충돌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인류는 예로부터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발전해왔습니다. 과거 전 세계 많은 국가는 패권을 잡기 위해 전쟁을 겪었지만 현재까지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현재도 치열한 전쟁 중인 국가가 있기도 하지만, 휴전 중인 한국과 북한의 관계처럼 언제든 총성이 울릴 수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절대로 포기
포기할 수 없는 방위 산업은 수출만 성사된다면 수조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노른자 분야인 만큼 한국 역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엄청난 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덕분에 현재는 6위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죠. 그중 오랫동안 미뤄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일명 KF-X 사업은 한국 항공산업에 제대로 부스터를 달아줄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발비 8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던 중 인도네시아가 대뜸 한국과 공동개발을 추진합니다. 한인 이주 역사 100주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겠다고 했죠. KF-X 사업은 대한민국이 운용 중인 F4, F5, F16 전투기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 F6 플러스 알파급 전투기를 보유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지 않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종이기 때문에 자체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고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여기에 수출까지 이뤄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죠. 그래서 한국 국방부는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전투기를 개발해 2022년 초도 비행, 2025년에 180대를 양산해 2026년부터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9조 원에 가까운 개발비에 20%를 부담하겠다는 인도네시아는 천군만마와 같았는데요. 물론 그만큼을 투자한 후 시제기 한 대 그리고 기술 자료를 이전받겠다고 했죠. 여기에 한국이 최종적으로 완성하면 추가적으로 50대를 구매하겠다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구매처를 확보해 거의 무료 수준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국히 일부만을 납부하고는 2017년 이후로 계속해서 분담금 지불을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핑계로 경제난이 악화됐다며 분담금을 5%만 지급하면 안 되겠느냐, 지급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해주면 안 되겠느냐, 인도네시아가 KF-X를 수출하면 안 되겠느냐 등등 그 행실이 너무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러한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자 인도네시아는 뻔뻔함을 넘어 망언을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한국이 KF-X 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밀린 채무를 탕감받으려 한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빠지면 한국은 절대로 KF-X 사업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분담금을 낮추던지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생산 공장을 설립할 때니 6천억 원의 차관을 지원하든지 등 들어줄 수 없는 요구사항을 제시하더니 급기야 114명의 기술진을 인도네시아로 귀국시키기도 했는데요. 물론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지속적인 우호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021년 4월 초순 한국이 시제기를 공개하며 2000회의 시험비행을 예고했을 때는 프라보 국방장관이 20명의 국회의원을 대동해 시제기 공개 행사에 참여해 인도네시아의 결정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 한국에게 제대로 된 뒤통수를 날렸습니다. 지난 6월 중순 인도네시아 언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36대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겠다는 원대한 꿈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죠. 현지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섬급금을 지불할 경우 12월에 이 계약이 발효된다며 절충교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뒤통수의 배후에는 프라보 국방장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라팔 전투기 도입도 지난 10월 그가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스 국방부 장관과 면담 후에 급격히 추진됐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가 KF-X에서 부담하는 비중은 고작 2,200억 원으로 라팔 전투기를 구매해도 한국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라팔 전투기 도입은 인도네시아 공군 전력의 공백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보람의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비가 넉넉하지 않은 인도네시아가 공군에 투입할 상당 부분의 비용을 전투기 구매에 투입한다면 당연히 한국과 추진 중인 보람의 사업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이런 배신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에도 발생했었죠. 지난 2021년 4월 말 인도네시아에서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잠수함 한 척이 승조원 53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중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난갈라함이라 불리던 잠수함은 발리 해역에서 어뢰훈련을 실시하던 중 실종된 후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나면서 전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00톤급 난갈라함은 발리섬 북부 96km 해상에서 어뢰훈련을 위해 잠수한 후 실종됐는데 이 잠수함은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거의 다 건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0년 독일에서 건조된 이 잠수함은 1981년 인도네시아로 인도되었다가 2009년 대우조선해양이 전투체계, 레이더, 음파 탐지기 등 주요 장비를 전부 교체해 주었습니다. 2012년 1월에 넘겨받은 후 대우조선해양은 완전히 손을 뗀 상태지만 인도네시아는 침몰 원인을 한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원래 잠수함은 6년 주기로 전체적인 성능 개량 작업인 창정비를 통해 새로운 잠수함으로 태어나는데 2012년 대우조선해양이 대대적인 창정비를 진행한 후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비하지 않은 상태로
상태로 항해를 떠났다가 사고가 터졌습니다. 보통 창정비를 하지 않으면 항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도네시아 해군은 무리하게 항해를 떠났죠. 그리고 사고가 터지자 인도네시아 인민대표회 하사누딘은 2012년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창정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을 배신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차기 대권을 노리는 프라보워의 입장에서도 그다지 좋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두 차례나 고배를 마셨던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현재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조코위 대통령이 워낙에 인도네시아를 잘 이끌면서 조코위를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한 여론조사도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3선은 헌법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라보워가 드디어 차기 대선의 주인공이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프라보워가 한국에게 저지른 배신은 그의 차기 대권에 큰 효과가 없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의 43%를 차지하는 25세 이하 젊은 층 인구의 표심을 공략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에서 현재 프라보워가 보이는 행보는 그다지 호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에게 두 번의 패배 후 매번 인도네시아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던 프라보워는 이미 젊은 층에서는 비호감으로 깊이 낙인 찍힌 상황입니다. 현재 25세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20대 초반에 눈으로 보고 겪은 국가 비상사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이런 위기 상황을 초래한 프라보워가 그다지 예뻐 보일 리 없죠. 2년 전 홍콩 사태, 2021년 미얀마 사태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 젊은이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대선 불복 시위를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과연 프라보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